이게 통계물리 1에서 나왔는데 그때는 증명을 못 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캐노니컬 앙상블에서의 이 볼츠만 팩터를 써서 드디어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언제 쓸 수 있냐면 이게 아무 데서나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클래시컬하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서 쓸 수 있냐면 에너지가 어떤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해당되는 변수 Q라고 썼는데 이 역학을 열심히 배운 학생들은 1학년 때까지는 X라고 쓰지만 2학년 때부터는 PQ라고 보통 쓰는 거 익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 같은 거 할 때 PQ라고 많이 쓰죠. 소위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저 Q는 X가 될 수도 있고 세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포지션을 나타내는 그런 건데 대충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심지어 모멘텀도 될 수 있고 다른 것도 다 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요 Q에 대한 2차 함수로 에너지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요 에너지 등분배 정리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이거를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면 이거는 콘스턴트고 Q는 여기서 Q가 중요한데 이거 되게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코디네이트. 어떤 좌표 값이나 모멘텀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X가 될 수도 있고 PX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앵글라 모멘텀 LX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다 가능합니다. 이거 되게 특수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흔합니다. 그리고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왜 좋은 시스템인지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쓰니까 되게 낯설어 보이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수많은 예들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Q가 만약에 어떤 속도를 나타내는 거다. X방향의 속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마도 이런 표현에 익숙할 텐데 2분의 1 m vx 제곱이라는 표현에 익숙할 겁니다. 운동 에너지 X 방향 컨트리뷰션이죠. 그 다음에 뭐 Q를 X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아마도 이런 표현에 또 익숙할 겁니다. 용수철 시스템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정확하게 에너지가 이거 더하기 이거로 돼 있죠. 물론 지금 YZ 성분도 있는데 1차원이라고 생각하면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좋은 시스템인 이유는 정확하게 요거 두 개로 이루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등분배 정리에 아주 스탠다드한 그런 예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요런 그림인데 이거 잘 보시면은 Q라는 게 Q가 뭔지는 지금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아무거나 다 된다고 했으니까 Q라는 소위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작은 값에서 큰 값까지 전부 가능하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연속적이라는 걸 가정을 하겠지만 일단은 그냥 어딘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Q라는 게 마이너스 2 미터 또는 뭐 미터 퍼 세컨드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Q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위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얼마나 빠르게 돌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앵글러 모멘텀도 가능하니까. 제가 지금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 사실은 질량 곱해지는 거죠. 모멘텀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가상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가 Q가 0인 지점이다 라고 하면 에너지는 정확하게 제로 지점에서 원점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에너지가 커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하모닉 포텐셜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게 진짜 위치라면 하모닉 포텐셜이 되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포텐셜이 장벽이 높아져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는 포텐셜이고 이게 만약에 속도면은 속도가 0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운동 에너지처럼 증가하는 거니까 뭐 그걸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공이랑 1학년 때 배운 거랑 일반 물리랑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이게
Q라고 썼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냥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전공적으로 나가면 이제 이거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건데 어쨌든 뭐 이런 식의 어떤 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통계물리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요런 Q라는 어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고 Q는 어떤 값이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요렇게 주어지고요. 그 에너지 시스템은 T라는 온도를 가진 외부 그러니까 레저버랑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때 우리의 관심사는 당연히 평균 에너지가 얼마냐 또는 어느 Q에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0에 있을 때의 에너지 값이 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0에 있을 때 에너지 값이 있다고 치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 지수함수에 올리고 이게 볼츠만 팩터가 되죠. 더하기 조금 더 갔을 때의 값, 조금 더 갔을 때의 값 이걸 전부 더해야 됩니다. 이거를 카운트 한다는 건데 스테이트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를 세는데 그냥 세는 게 아니라 웨이트를 올려서 세는 게 파티션 펑션이죠. 그래서 Q라는 값에 대해서 이거를 전부 다 더해야 됩니다. 이거를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런 소위 쿼드라틱한 폼 제곱꼴이기 때문에 제곱꼴을 넣어주면 Q에 대해서 마이너스 베타의 CQ 제곱을 이렇게 더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얘가 안 풀린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전에 제가 그 J에 대한 서메이션을 적분으로 바꿀 때는 델타 J가 1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이게 저도 옛날에 전공 수업 배울 때 이런 거를 왜 하는지가 되게 헷갈렸는데 의미를 좀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씁니다. 델타 Q분의 1을 쓰고 그 다음에 Q에 대해 더하는데 이거는 그대로 있고 여기 델타 Q를 분모로 뺐으니까 분자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가기 쉬운데 이런 짓을 왜 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게 미니멈 유닛이 이게 진짜 연속 변수라면 더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0 더하기 1 더하기 하다가 0.5는 어떻게 할래? 뭐 0.1은 어떻게 할래?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정을 합니다. 굉장히 작은 어떤 유닛이 있다고 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양자역학적으로 진짜로 말이 되기도 하죠. 띄엄띄엄한 것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수직선에 지금 임의로 이렇게 간격을 표시한 거 이거를 지금 델타 Q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서메이션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되냐면 이게 잘 보시면 특정한 어떤 요 값에서 여기에서의 함수 값 곱하기 요 간격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간격을 하고요. 이거를 다 더하는 건데 요 막대기를 전부 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Q에 대해서 에너지를 가능한 Q에 대해서 에너지를 전부 적분하는 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델타 Q분의 1이 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되고 베타 요렇게 돼서 DQ가 됩니다. 요 적분은 사실은 통계물리에서 제일 유명한 적분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일단 좀 되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지. 여기서 일단 뭐 지저분한 것들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뭘로 정리하냐면 다시 x라는 거를 베타 c
Q라고 요렇게 답을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DQ라는 거는 이렇게 되죠. 치원적분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면 이게 튀어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Q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도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고 플러스 무한대일 때도 플러스 무한대니까 이 윗끝 아랫끝은 그대로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다음에 이제 되게 쉬워지는 게 이게 그냥 X제곱이 되는 dx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무려 이제 한 학기를 넘나들면서 지난번에 통계물리 1 처음에 첫 시간에 이거 적분할 줄 아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봤던 그 떡밥을 드디어 회수할 때가 됐네. 그때 설명을 했었는데 어쨌든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 적분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적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이건 루트 파이예요.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루트 파인지 뭔지는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됩니다. 델타 Q 분의 1에 파이 나누기 베타 C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요즘 유튜브 같은 게 보면은 막 이 가우시안 펑션을 적분하는데 왜 갑자기 원주율이 나오냐 그러면서 신기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 계산법은 제가 통계물리 1에서 알려줬는데 요 문제 이거의 제곱을 풀면은 파이가 된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제곱을 풀 때 뭐 한쪽의 더미 베리어블을 y로 바꿔서 이제 극자 표계를 바꾼 다음에 적분하면 되는데 거기서 극자 표계를 바꾸는 것 때문에 이제 원주율이 등장하는 건데 어쨌든 신기하긴 합니다. 여기서 왜 Q가 안 중요하냐면 어차피 이게 지금 Z였잖아요. Z를 분산시킨 건데 이거를 Z를 여기서 지금 뭐 파이라는 이상한 게 나오고 막 그랬는데 어차피 지금 파티션 펑션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게 미분해서 평균 에너지 구하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상수 하나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베타의 마이너스 2분의 1 승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여기서 원래 있던 C나 파이나 뭐 델타 Q나 다 상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남은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균 에너지는 이거죠. 저 C조차도 하나도 안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분자 분모로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베타는 분자 분모 바꿨으니까 2분의 1승이 되고 미분하면은 이거 미분 잘해야죠. 미분하면은 그러면 정리하면은 C 프라임 없어지고 남은 건 뭐냐? 2고 여기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있고 2분의 1승이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마이너스 1승이란 건 그냥 분모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와도 혹시나 눈치를 못 채는 분이 있을까 봐 베타를 다시 KBT분의 1로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배웠던 증명 없이 받아들였던 이퀴파티션 티오렘이 됩니다.